체크 피시고요. 선생님이랑 진도 조금 더 나가야. 왜 웃어? 나랑 진도 좀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아드리고 할게요. 할 게 조금 있어서 질문 받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요. 뭐에 일하는 거 맞는데? 기분 탓인가? 자, 가볼게요. 방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유형 16번까지 했다고, 그지? 네. 그럼 이제 규율법 가보도록 합시다. 규율법. 규율법이고요. 이 규율법을 좀 아이디어를 위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서의 특징들은 잘 알고 있죠. 사람인데 있으면 안 되는 게 뭔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뭐 눈이 하나가 더 있다든가 꼬리가 뭐 있다든가 뭐 이러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겠죠. 사람이라면 어떤지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찬이를 예를 들어요. 예찬이가 외계인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외계인인지. 이 자식이 외계인인지가 파악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는 외계인을 잘 모르잖아요. 예찬이 보고 외계인적 특징을 찾는 건 좀 어때? 힘들어. 되니?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또 저기 예찬 씨 인간이신가요? 하고 인간으로서 특징들을 이렇게 막 보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정말 완벽한 인간이야. 그럼 얘는 외계인이 아니겠지. 오케이? 근데 봤더니 뒤통수에 숨겨져 있는 눈이 있었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안에는 이게 전체 인류라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있다고 치자면 그 중에는 정말로 사람의 집단이 있는 거고, 됐어요? 인간, 됐어? 그리고 인간이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외계인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특징을 찾기는 좀 힘들고, 왜냐면 외계인이라는 게 어느 별 외계인에 따라 다르잖아, 그렇지? ET 스타일의 외계인일 수도 있고, 됐어요? 프로토스 스타일의 외계인일 수도 있고, 어떤 외계인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대답을 얻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열심히. 근데 사람이 아니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외계인이 되는 거죠. 이런 증명법을 규율법이라고 되니?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기에 힘이 드니까 걔의 어떤 부분, 걔를 반대로 증명하는 거야. 얘가 그럼 그게 아니라면 으로 증명을 하자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루트이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무리수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무리수는 참고로 비순환, 무한소수를 다 무리수라고 하는데 그 무리수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파이로 표현하는 것도 있죠. 파이는 3.14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얘도 무리수예요.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파이를 쓰는 거야. 루트 3 같은 것들도 무리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로그 같은 것들도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얘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내가 정말 다 아는 게 아니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무리수라는 걸 직접 증명하기 좀 힘든 거야.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걸 증명을 해보자 이건 거예요. 유리수라 가정을 해주고 이렇게 증명을 쭉 하는 거야. 됐어? 증명하는 거 좀 이따 박스 치울 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막 증명을 했는데 유리수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리수는 정확히 말하면 기하 분수. 분수꼴로 표현이 되는 애들을 다 유리수라고 불러요. 그 유리수는 결정이 나 있어. 어떤 형태인지가. 그러니까 유리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좀 쉬워. 근데 무리수는 어떠냐면 종류가 너무 다양해. 로그형도 있고 파이형도 있고 루트형도 있고 등등등등등. 심지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리수도 너무너무 많아. 괜히?
그러다 보니까는 무리수라는 걸 직접 증명하기 좀 어떻다? 힘들다. 그래서 뭐라고 좀 틀어 유리수라고 해서 증명을 하자. 난 유리수는 아니니까. 됐어? 근데 막 증명을 했더니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네. 얘가 유리수라면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예찬이를 봤더니 인간이면 있을 수 있는 게 없나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은 얘는 유리수가 되는 거야, 유리수라는 거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야. 유리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들아, 우리 실수는 보시면요, 이만큼이 무리수면 이만큼은 유리수야.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고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 이런 구조인 거야. 그런데 유리수가 아니라며,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뭡니다. 유리수가 맞네요, 이렇게 증명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귀류법이라고. 됐니? 귀류법은 사실 막 쓸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막 쓸 수 있는 애는 아니고 그냥 전체 그룹으로 봤을 때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나뉘는 애들 있지. 그런 것들은 증명을 하실 수가 있다. 괜찮아? 그리고 어떤 때 귀류법을 써? 직접 얘가 뭐라는 걸 증명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잠깐 뭐해서 틀어서 증명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증명이 맞으면 맞아가 되는 거고, 만약에 틀리면 뭔가 모순이 생겼는데 그럼 이거 얘 걔 아니야. 그럼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귀류법이라고 한다. 귀류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루트 A가 무리수라고 해서 이 무리수라는 게 결론이죠. 결론을 유리수로 바꾼다는 건 부정을 하는 걸 얘기하거든. 됐니? 그래서 귀류법의 포인트는 뭐냐?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왜냐면 그냥 증명하니까 뭐하는 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 420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420번 내용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420번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일단 루트 2가 우리는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데 무리수라는 걸 조류가 너무 많아서 증명이 힘들더라. 그래서 결론을 뭐 하자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결론이 지금 무리수라는 거잖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놓고 증명을 시작을 하자 이거야. 됐어?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수학에서 유리수는 여러분들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유리수의 특징이 뭐냐면 교재에 맞춰서 써드리도록 할게요. n분의 n꼴로 표기된 애들, 참고로 n과 n은 서로소고요. 이 분수꼴로 표기되는 걸 수학에서는 유리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얘는 약속이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외우셔야 되고요. 지금 모르면 그냥 추가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애들을 유리수라고 하기로 했고, 그럼 나는 루트 2를 잠깐 뭐라고 시작한 거야? 문제는 그래서 그러면 n분의 n이라고 하자. 됐어요? 근데 이제 루트 2라는 게 우리가 그거까지는 알아요.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양변에다가 m을 곱해서 n은 루트 2n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n제곱은 2m제곱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괜찮나요? 근데 봤더니 n제곱이라는 애가 보니까는 2를 곱한 어떤 숫자네, 그치? 2를 곱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짝수라고 그러지. 2의 배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n제곱이 2의 배수 혹은 짝수라는 걸 알아내실 수가 있게 돼요. 괜찮니? 그 교재 여기서는 n제곱이 짝수라고 되어 있네요. 2의 배수가 아니라 짝수이므로 됐어? 짝수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n 제곱한 개의 짝수면 n도 무슨 수여야 될까? n도 짝수야. 요게 이제 추가되는 거야. 우리가 찾을 때 n도 짝수. 왜냐면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만약에 n이 n 제곱한 게 2의 배수면 짝수면 n도 짝수야 된다는 거야. 됐어? 여기 괜찮나요? 거기 첫 번째 박스가 가가 이제 채워졌네요. 그래서 가에는 n 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이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괜찮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n이 짝수니까 문제집이 요 n을 뭐라고 하자는 거야? n을 2k라고 합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시키머니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오케이? 그래서 n이 2k라고 했으니까 여기 n에다가 2k를 다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2k를 대입하시면 2k의 제곱은 2m제곱이 되는 거고, 맞아요? 이게 4k의 제곱이니까 약분해주면
m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다시 2k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m제곱도 2의 배수라는 얘기네. 맞습니까? 그래서 m제곱이 이 교재대로 맞추면 짝수란 얘기인 거지. 그럼 같은 논리로 m도 무슨 수가 되는 거야? m도 짝수라는 거 맞습니까? 자, 이제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m이랑 n이랑 서로 돌아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n도 짝수 맞아요? m도 짝수라는 건 둘 다 2의 배수라는 거네. 그럼 서로 소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하나가 얘가 만약에 4면 얘는 뭐 6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서로 소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 아, 얘가 유리수라면 잘못되네. 그치? 그럼 유리수가 아니란 얘기네. 그럼 유리수가 아니면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결론을 내는 게 귀류법이라고 부르네. 이해하셨나요? 큰 틀을 이해하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반복 연습해서 조금 외우시기는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깡으로 증명하세요 문제도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증명들은 한번 슈슈슈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럼 박스 마저 채워보겠습니다. 가는 짝수라고 채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m도 짝수, 나도 짝수네요. 그죠? 그 다음에 m과 n이 뭐라는 가정.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주황색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문제집에 처음부터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야. 그냥 유리수 하면서 배운 개념. 그래서 놓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명은 지금 하실 때 하나씩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됐니? 저 주황색은 그냥 이름 같은 거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라는 가정이 모순이 되는 거고 됐어?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라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굉장히 낯선 건 선생님도 이해하는데 박스를 채우면서 논리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되십니까? 네. 자, 넘어가서 이제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절대부등식. 우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그러죠? 혹시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항등식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여기서 항상이라는 건 x값에 뭘 넣든 상관없이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러면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있으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걔가 절대부등식. 상부등식이 아니라 절대부등식.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그럼 일단은 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등식에 관한 얘기고요. 또 부등식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누가 누구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거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누가 누구보다 크냐 작냐라는 건 사실 뭐 예를 들면 2랑 3이랑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죠. 뭐 그런 건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굳이 그런 걸 계속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네들한테 이따가 써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서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2ab랑 누가 커? 하고 물으면 뭐가 크다고 얘기해? 누가 커요? 이찬 씨. 모르죠. 그래요, 몰라요. 근데 모르지는 않아요. 알 수 있어요. 그걸 배울 거고 이걸. 됐어? 그럼 누가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방법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니? 그래서 절대분식이라는 걸 풀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뭐야? 배소를
비교하실 줄 알아야 돼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숫자 1이랑 3이랑 누가 크냐 이런 거는 뭐 쉽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이나 이런 애들 경우 어떻게 크기를 비교를 할 거냐 이거 괜찮아?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가장 첫 번째는 둘을 빼는 겁니다. 됐어요? 둘을 빼서 만약에 양수야. 그럼 누가 더 큰 거겠어요? 그렇죠. 둘을 만약에 뺐는데 0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큰 게 아니라 둘이 어떤 거야? 같은 거겠죠. 그 다음 둘을 뺐는데 음수야. 그러면 A가 거꾸로 B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우리가 되겠다 하시면 이게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둘을 빼는 거예요. 됐어? 근데 뺐는데 빼면은 이거 보니까는 뭐야? 제곱 2AB네? 완전 제곱식이지. 그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다. 야, 그럼 A랑 B랑 뺀 거를 제곱을 하다 보니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뭐 할 수 있어요? 딱 0일 수도 있겠지. 그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얘가 더 크거나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누구랑 이렇게 생긴 했잖아.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는 연애들. 누가 더 크니 하고 모르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둘을 빼는 거야. 괜찮아? 빼서 0보다 큰지. 사실은 다른 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뭐 정확하게 1인지 2인지 3인지 이런 것까지는 몰라요. 그래도 알겠니? 근데 그건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혹은 뭐 같은지 정도까지는 고민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가끔 그냥 빼기가 좀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냥 빼기가. 그런 경우에는 뭐 해서 근데 대신 요건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때는 A랑 B랑 모두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됐어요? 근데 그냥 빼는데 잘 안 빼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절대값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절대값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뭐 루트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빼는데 계산,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면 제곱을 해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 제곱을 해서 뺐는데 0보다 크면 당연히 A가 B보다 큰 거야. 대신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모두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만이야. 부호가 반대면 제곱을 하면 부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미리 점검을 좀 하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곱을 해서 뺐는데 0이 나오면 A랑 B랑 같은 거야. 제곱을 해서 뺐는데 음수가 나오면 A가 B보다 작은 거야. 사실 뭐 얘네들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분들이시지만 됐어? 그냥 한 번 더 써봤어요.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거의 여기 1번과 2번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웬만한 대조 비교는 저 두 개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건 그냥 그래도 의무상 써드리기는 해요. 이 세 번째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 더하거나 빼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지수가 좀 큰 경우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A랑 B랑 나눠서 찾기도 해요.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눴는데 얘는 1보다 큰 경우야. 1보다 큰 경우에는 A가 B보다 큰 거고요. 나눴는데 딱 1이 됐어. 그러면 둘은 같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나눴는데 1보다 작아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대소비교의 대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중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거는 1번 아니면 2번 정도. 일단 1번, 2번 열심히 하세요. 3번 거의 안 나오니까 1번, 2번 잘하고 난 다음에 난이도 좀 높은 문제도 툭 튀어나오면 그때 연습하셔도 늦지 않아요. 알겠니? 1번, 2번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도 늦지 않는다. 알겠니? 3번은 나도 자주 보기 힘든 애들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대소 비교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되게 좋은 재료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실수라는 거 있죠. 실수를 제곱한 애가 나타나면 얘는 항상 0보다 어떻다는 거? 크거나 같다라는 거. 얘도 항상 성립하는 애지. 맞나요? 실수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얘가 되게 굉장히 대표적인 절대방. 굉장히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에 해당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2ab 빼봤잖아. 그치? 그때도 활용하듯이 되게 자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매칭해서 항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할 거야.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인 게 뭐게 여러분들? 여기는 없네요. 선생님이 이런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랑 죄송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줄게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있고 x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됐니?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큰지가 궁금해요. 둘 중에 어떤 놈이 항상 큰지 혹은 누가 더 작은지 이게 궁금한 거야. 됐어? 물론 대충 느낌은 오죠. 느낌상 얘가 좀 더 클 것 같지, 그치? 근데 이제 그건 느낌인 거고 풀이가 원하는 건 뭐야? 논리적으로 왜 큰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사실 이 단원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됐니?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얘네 둘을 뭐 하라고? 빼세요. 됐니? 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오고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뭐라고? 실수, 무언가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요런 애들 나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제곱이 하나 나오잖아. 그치? 그럼 완전 제곱식 어떻게 만들어? 요 개수의 반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2지. 제곱하면 4분의 1이 늘어나면 되고요. 늘어난 것만큼 뭐 해주시면 돼? 빼주시면 돼.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뺐는데 얘랑 얘랑 뺐는데 뭐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이런 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냥 뭐만 알면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혹은 0인지 이것만 알면 되는데 얘가 항상 0보다 어떤 애야? 크거나 같은 애지. 거기다 뭘 더했어요? 4분의 3을 더했네? 그럼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은 애인 거야?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애겠지. 근데 이것도 관심 없다고 했잖아. 이거 그럼 항상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항상 0보다는 큰 애만 나오고. 얘랑 뺐더니 0보다 뭐가 돼? 크대. 그럼 누가 큰 거야? 앞이 뒤에보다 크다는 거지. 이렇게 증명.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굉장히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게 될 증명 방법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걸 또 활용하는 게 423번입니다. 423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코시 슈바르츠의 분식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잠깐만. 423번은 조금 이따가 해야 돼요. 조금 이따. 왜냐면 이게 유형 21번의 증명이라서 어차피 다 보여드릴 겁니다. 됐어요? 순서상 선생님은 425번을 먼저 할게요. 425번. 425번에다가 문제에서 살짝 써놓으세요. 교과서라고 써주시고요. 교과서에 이 증명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증명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그냥 깡으로 내요. 깡으로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허업을 팔다 이거 증명하세요. 서술형에. 이거 증명하세요. 아까는 박스 채우기 했었잖아. 그치? 그런 건 좀 쉬운 편이거든요. 비교적.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내고 교과서에 있는 건 그냥 증명하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425번이고요.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문제집에 425번은 문제집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여기에 쓰지 마세요. 지금 잠깐은 절대값 A 더하기 B 이렇게 써져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셔요. 근데 부등식은 그렇게 증명을 하시면 오류가 생깁니다. 됐어요? 안 돼. 이렇게 증명하시면 오류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얘는 없어야 돼요. 부등호가 처음에 없어야 됩니다. 됐어요? 처음부터 부등호를 끌고 가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빼시고 됐어요? 그래서 얘랑 누가 큰지 비교해보니까 우리 아까 어떻게 하려고했어요? 빼자고 했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죠. 그러니까 계산이 잘 빼죠? 안 빼죠? 잘 안 빼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뭘 한 다음에 뺄 거야? 얘네들을 제곱을 하시고 나서 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자 이거지. 얘가 제곱을 해도 되는 이유는 절대값 때문에 나온 애들은 다 양수죠. 기본적으로. 오케이? 자, 요거 절대값 제곱할 때 혹시나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은 필기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오류사항 생길까봐.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절대값을 제곱을 덩어리 전체 제곱을 하면 절대값 날라가요.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절대값 서로 다른 애 이렇게 둘을 곱하는 상황이 생기거든.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 안에서 통합해서 쓰셔도 괜찮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쓸 거냐? 아, 이건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하시면 a제곱, 뒤에 거 제곱하시면 b제곱. 맞아요? 그럼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 게 몇 개? 2개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쓰셔야 하는 거예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했으니까 그냥 절대값 a, b인 거예요. 요런 게 좀 주의사항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제곱하시면 이건 그냥 절대값 전체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고 그냥 바로 제곱하시면 돼요. 날아간다고 제곱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날아가겠죠? 그 뭐만 남아? 2로 묶으면 절대값 a, b와 빼기 a, b만 남아요. 오마이갓, 젠장. 뭐가 아직 남아있어요? 절대값이 아직 남아있죠? 여기서 직관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해결하셔도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뭐 같을 거예요. 알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좀 애매하다라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A, B가 A, B가 그냥 세 가지 다 절대값이니까 양수일 때 A, B가 0일 때 A, B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해서 그냥 따로따로 세 번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어렵지가 않기도 하고 헷갈리지도 않으니까. 됐어? 그 A, B가 양수면 이거 절대값 어떻게 빠져나오면 돼? 그냥 빠져나오면 되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딱 0인 거야. 다시 A, B가 양수잖아요. 그럼 A, B가 돼서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A, B 빼기 A, B는 0. 괜찮아? 자, 그다음 두 번째는 A, B가 0인 경우. 그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네. 그 0 빼기 0은 그냥 0. 오케이? 그럼 만약에 A, B가 음수면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A, B 달고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A, B랑 마이너스 A, B랑 더하면 마이너스 2A, B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 2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4A, B가 되는데 주의 A, B가 무슨 수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A, B는 무슨 수일까요? 양수인데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됐니? 그럼 얘네들을 빼면은 뭐 아니면? 양수 아니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빼면 항상 0보다 어떤 애가 되는 거야? 크거나 아니면 같은 애가 나와. 오케이? 둘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는 얘가 얘보다 뭐합니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맞아요가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셨나요? 해보셔야 된다. 이거 써보셔야 돼요. 알겠니? 그리고 시험지는 그냥 하라고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 애 중에 하나예요. 됐니? 그냥 하세요. 왜냐면 교과서에 있어요. 이게 교과서에 하세요라는 문제가 최소 교과서로 2문제씩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박스 한번 채워보도록 할 건데 박스 채워서 보니까는 가에는 뭘 쓰면 되겠어요? 가에는 얘겠네요. 얘 그지? 되게 계산을 빨리빨리 해버리네. 단적으로 절대값 AB-AB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호능이라고 돼 있어요. 등호능 체크. 이게 좀 중요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증명을 했더니 결론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게 등호가 있는 부등호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 증명에서는 이게 등호가 있는 부등호 증명은 항상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꼭 써줘야 돼요. 이게 약간 룰이야, 룰. 됐어? 근데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둘이 뭐하다는 얘기니?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둘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뺐을 때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0 될 때 찾으라는 거예요. 옆에 쓰세요. 등호는 뭐일 때? 0일 때.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0 되는 게 언제야? 얘랑 얘인 거 보여요? 언제 0 되는지 명확하죠? 요때랑 요때죠? 맞나요? 그 요때가 등호란 얘기야. 그럼 조금 더 가볼게. 그게 언제 나는 거야? A, B가 양수거나 혹은 뭐일 때? 0일 때. 됐어? 그래서 언제 등호가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A, B가 0보다 커도 등호고요. 맞아? 맞아요? 그 다음 뭐여도 A, B가 0이어도 0이 등호가 성립해요 해서 이렇게 대답을 마지막까지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잘 모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쓰는 걸 추천을 드린 겁니다. 됐어요?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냥 3개를 다 쓰세요.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나에는 A, B가 0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까지 쓰시면 완비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박스랑 좀 다르게 선생님이 추가해서 쓴 것들이 많으니까 필기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박스는 되게 생략이 많이 돼 있어.
추가로 좀 써놓으세요.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들. 됐습니까? 됐어요. 리찬바 쓴 거 맞아? 안 썼네 저 자식 저거. 손 갑자기 막 빠지고. 쓸 수 있는 거야? 네, 이거 정리되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술 평균 비교. 자, 그 다음에 유형 19번, 20번에는 대왕별표 좀 하나씩 쳐주실까요? 이거 몇 번 별표? 19번 20번 똑똑하네. 똑똑하다 아니면 자 산술기하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니? 그냥 산술기하도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왜 산술기하야? 왜 기하적 평균이야? 이런 얘기는 안 물어봐요. 그냥 이름이 그래요. 앞에 있는 애는 산술적 평균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애는 기하적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숫자를 이거 죄송합니다. 조금부터 좀 쓸게요. A랑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 하에 둘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평균 계산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걸 그냥 산술적 평균이라고. 앞에 있는 애가 이미 산술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둘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걸 기하적 평균이라고. 이 기하적 평균 여러분들 만날 일이 흔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름으로 외우셔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기하적 평균인가요? 이런 물어보는 놈은 없어요. 그냥 이름이 기하 평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산술적 평균과 기하적 평균 사이의 관계는 항상 산술적 평균이 기하적 평균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됐어요?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 언제 등호가 되는지까지 써야 완벽이야. 됐니? 그래서 마지막에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사실 요게 원래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얘보다는 약간 변형을 해서 A랑 B랑 모두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게 분수 있는 걸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앞에다 1을 그냥 곱해줘. 그럼 A 더하기 B는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되겠지. 그래서 A랑 B랑 더한 것은 항상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얘를 조금 더 많이 편하게 써요. 우리가 공식으로서는 얘를 조금 더 많이 쓴다. 됐어요? 똑같은 애예요, 사실은. 양변이 2를 곱했다 뿐인 거지. 그리고 얘도 등호는 언제 성립해? 다음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해서 써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든지 증명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증명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58쪽에 424번에 있어요. 42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해 드릴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분의 A 더하기 B랑 그 다음에 루트 A, B랑 결론은 얘가 얘보다 왜 큰지 그게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해? 얘네들을 빼. 또 빼는 거야. 이거 되십니까? 우리 오늘 논리예요 이게 계속. 누구랑 지지부리하게 생긴 둘이가 있는데 누가 더 큰지가 궁금해. 그럼 얘네들을 뭐 해보자가 오늘의 메인 테마인 거야? 빼보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뺐어요. 뺐는데 그럼 분수니까 통분을 좀 하시면 2배 a 더하기 b 빼기 2배 루트 a b 이렇게 통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2분의 2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들아 요 a라는 애는 여기 지금 얘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한 거잖아. 그치? 여기 a라는 애는 루트 a를 제곱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요 b도 루트 b를 제곱했다라고 생각하자면 루트 a를 제곱한 거, 루트 b를 제곱한 거,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한 거 맞아? 뭐가 돼? 뭐가 또 보여?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얘는 또 정리를 하시면 2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돼요. 저 우리 아까 배웠는데요. 이게 결국은 실수일 거 아니야. 루트 a랑 루트 b를 뺀 것도, 그지? 그럼 제곱한 건 실수를 제곱한 게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무언가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어떻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이게 뭐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럼 둘을 뺐더니 0보다 뭐하다고 했어요?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나는 얘가 얘보다 뭐하다고 얘기했는데 크거나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면 끝나. 증명 됐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등호가 있는 증명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보여달라는 건데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둘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인 거지. 둘이 같으면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빼는 게 0이 나와야 되겠지. 맞나요? 괜찮은 거 맞아요? 둘을 뺐더니 0이어야 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이거 뺀 게 뭐일 때? 0일 때. 그럼 이거 언제 0 돼?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 0이겠지. 그럼 루트 A랑 루트 B랑 같다는 건 A랑 B랑도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지막에 단 등호는 언제 성립?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까지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죠. 됐나요? 박스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 가에는 2배 루트 AB를 쓰시면 되겠고요. 맞죠? 나에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나오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랑 B랑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합니다까지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내세리가 좀 써보셔야 되는데요. 눈으로만 하시면 나중에 하나도 이걸 못 하실 텐데. 할 때 손을 많이 써보시는 게 정말 좋아요. 쓰면서 들으세요. 선생님은 약간 공부할 때 그 질문이라는 것도 종류를 좀 다르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25번을 그냥 통으로 몰라요 하는 학생이랑 25번을 풀었는데 선생님 제가 이건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물어보는 학생은 분명히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괜히 이 공부라는 게 좀 그런 거야. 그냥 내가 다 도와줄 수도 있지. 당연히 우리 드림반이고 대부분의 학생들 내가 그냥 다 도와줍니다. 됐어요? 근데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디까지 하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1부터 1단계부터 2단계, 뭐 3단계, 4단계까지 문제를 칠게. 그럼 이걸 다 들어야 되는 애는 4가지를 집중해야 되잖아. 4가지 집중을 다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1번, 2번을 했어. 그 3번, 4번을 듣는 애는 2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상식적으로도 누가 더 능숙하게 따라갈 수 있겠니? 1번, 2번은 한 애가 훨씬 빨라. 그거는 이제 누가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가끔 공부를 머리의 문제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봐요. 고등학교 과정은 물론 이제 넘사벽은 있지. 넘사벽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라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하자면 노력을 좀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좀 나는 거야.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끄트머리를 굉장히 크게 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10문제를 푸는데 숙제를 해서 내가 5개는 풀었고 5개는 못 푼 학생이랑 숙제를 안 해서 2개밖에 안 푼 학생이랑 복습해야 될 문제량이 다르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유리해? 많이 푼 애가 유리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봐. 물론 그렇다고 숙제를 다 맞춰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틀리는 건 충실히 질문을 하시는 게 학원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틀리는 건 다 충실하게. 근데 가능하면 그걸 좀 개수 좀 줄이면 좋겠지. 그럼 본인의 성취도도 좀 있는 거고 이해도에도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냥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몰라요. 제로 상태로 다시 물어. 또 증명을 또 해줬더니 몰라요 하고 제로 상태로 다시 물어. 그거는 머리가 좁은 학부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안 하신 거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그치? 해보고 안 된 부분 수정받고 해보고 또 안 된 부분 수정받고 학습 방향을 그렇게 나가셔야 수학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니? 그래야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도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게 그냥 보기만 해서 잘 되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알겠어? 나도 이러고 물론 이제는 그래도 되지만 선생님은 다 아니까. 됐어? 이제 나도 처음 배울 때 당연히 막 써보고 틀려도 보고 됐어? 그래서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느는데 그런 과정이 좀 충실했으면 선생님은 좀 좋겠어요. 알겠지? 아까 말했죠? 단계가 만약에 4단계야. 그럼 내가 하나나 2개 정도라도 해놓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접근이 쉽다. 나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누가 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증명 끝났어요. 박스 채워졌고요. 증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해야 돼? 얘를 믿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실 일은 증명해드렸죠? 납득 어느 정도는 좀 했나요? 그럼 이제 뭐해? 믿고 쓰셔야 돼요. 너네들 근해 공식을 쓰는데 근해 공식이 맨날 맞나 안 맞나 고민하면서 쓰세요? 그게 아니잖아. 외우는 거에 좀 더 집중하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외우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거죠. 왜? 누군가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 혹은 고등학교 와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중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 그거는 믿고 외워서 그냥 쓰는 거지. 얘도 지금 방금 선생님 증명해드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뭐야? 믿고 외워 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메커니즘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여기가 좀 쉬워요. 알겠니? 자, 그런데 쓰긴 쓰는데 이게 근해 공식이랑은 달라. 근해 공식은 내가 뭘 찾고 싶은지가 되게 명확하게 x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미안해.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근해 공식.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b랑 a랑 c랑 찾아서 이렇게 숑숑숑 집어넣으면 답이 그냥 나오니까 근해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외워서 썼죠. 그렇잖아, 그치? 근데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첫 번째는 뭘 물어보는지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가 포인트야? A랑 B를 더한 게 포인트인지 아니면 둘을 곱한 게 포인트인지가 좀 애매해요. 얘랑 식이 좀 다르죠? 얘는 내가 X가 궁금한 거고 타깃이 명확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세 번째가 조금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서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써? 이거 그래서 어떤 상태인 걸 보고 내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쓰면 안 되는지 이걸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A랑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은 무조건 달고 들어가야 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쓰고 들어가는 거고요. 음수면 못 풀어요. 음수면 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서 틀려서 그런 거야. 그 언제 쓰냐면 첫 번째는 이 식의 구조를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 A랑 B랑 더하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A 더하기 B 고등호 2배 루트 AB 이렇게 외우는 건 비추. 어떻게 외우셨으면 좋겠냐면 더한 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더한 거는 그래서 항상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뭐한 거 둘을 곱한 거. 그래서 얘는 그냥 더한 거, 이건 그냥 곱한 거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복잡한 모양을 푸실 때 좀 더 유리해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이건 시의 구조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거잖아. 더한 놈이 있고 또 뭐한 놈이 있는 거야. 이 곱한 놈이 있는 거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쓰냐면 합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어떤 놈이랑 어떤 놈을 더한 게 얼마예요를 먼저 알려주는 거야. 됐니? 그래놓고 곱의 최대나 혹은 이게 부등식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쓰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x가 뭐 3보다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x의 무슨 값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겠니?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겠지.
혹은 뭐 부등호 방향 이렇게 뒤집히면 최대값이 궁금하다. 됐니? 부등식으로 주로 물어보는 건 최대 아니면 최. 소를 물어볼 때 산술평균 기하학이에요. 합을 주고 곱을 물어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합에다가 숫자를 떼어 넣으면 곱한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거꾸로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합을 주고 곱을 물어봤으니 거꾸로는 곱이 뭐하고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합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야. 됐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둘 다 고루고루 잘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요 2번이 사실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나올 아이. 물론 둘 다 아셔야 됩니다. 둘 다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변형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2번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얘기가 427번 하나 볼게요. 427번을 보시면 이게 주어져 있어요. 3a 더하기 2b가 얼마라고? 10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보세요. 이거 얘랑 얘랑 뭐 하는 거예요? 이 지저분하게 생긴 건 나중에 고민하시고요. 더하는 거. 그치, 더한 거 준 거야. 합한 거. 됐어? 그리고 문제가 뭐 물어봤어? A랑 B라고 했는데 요 지지부리한 거만 제외하고 나면 결국 A랑 B랑 뭐 하는 걸 물어본 거야? 곱한 거 물어본 거지, 그치? 아, 이럴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됐니?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식은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더한 걸 기준으로 식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더한 게 여기 있으니까 일단 10이는 나중에 쓰시면 되고 이렇게 먼저 쓰세요. 3a 더하기 2b는 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금 식으로. 네, 됐어? 그 다음에 2배의 루트. 됐어요?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냥 a 더하기 b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그랬지. 더한 거. 여기는 곱한 거. 뭐랑 뭐랑 곱하겠어요? 얘랑 얘랑 곱한 거. 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더한 거, 곱한 거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니? 이렇게 쓰시는 게 일단 스타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우리가 아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라는 거지? 10이라는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12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다 12를 넣으면 얘가 작은 거잖아, 얘가 크고. 그치? 예쁘게 좀 정리를 해주면 2배 루트 6ab라는 애가 그럼 결국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 물어봤어요? a, b 물어봤죠? 그쵸? 그럼 약분할 거 다 약분하시고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해 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볼게. 자,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루트 6ab는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루트 있으니까 짜증나죠? 양변 제곱해 주시면 6ab는 36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니? 그럼 양변 6을 나눠주시면 ab는 6보다 작거나 같아요. ab의 뭐 물어보셨어요? 최. 될거 대 물어보셨죠? 최대 뭐야? 6. 아자, 끝났어. 문제집은 보통은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짧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좀 짧게 물어봤어요. 최대 최소만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은 미안하지만 중수에서 하수들은 다 풀어요. 웬만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배웠으면 됐니? 중수 이상 올라가려면 뭐까지 하시면 딱 되냐면 최대가 그러면 언제예요? 최대 될 때 A랑 B가 뭐예요? 까지 대답하는 게 항상 풀 패키지야. 됐니?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최대 최소값까지 찾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 있는 건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당연히 고수라면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다 대답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게 고수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A, B 최대 물어봤지? 최대는 얼마? 6. 일단 문제집 끝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써놓으시고 괜찮니? 자, 근데 이제 거기다 추가라고 쓰시면 돼요. 추가. 왜냐면 이 추가까지 보통 많이 물어봐요. 서술형에서는 특히나. 알겠어? 추가는 A, B가 최대일 때 A와 B는 얼마야?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최대일 때가 언제인지 알았는데 최대일 때라는 건 얘들아 A, B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한 6이잖아. 그럼 6일 때는 여기 뭐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등호일 때가 얘들아 최대일 때. A, B가 6보다 작거나 같대. 최대값은 A, B가 6이잖아. 그 등호가 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왜 등호일 때를 따로 썼느냐? 이 등호일 때는 보통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될 때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해서 쓰라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러면 그게 언제야? 최대랑 혹은 최소가 될 때는 언제야? 등호일 때고 등호일 때는 얘네들이 뭐 할 때? 같을 때지. 얘네 둘이란 건 뭐야? 얘네 둘이 같을 때를 얘기해. 위치를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여기서 누구랑 같을 때겠니? 당연히 얘랑 같을 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3a가 뭐일 때 2b일 때고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이것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2b 대신에 3a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거지. 그러면은 3a 더하기 2b가 10인데 그러면 3a 더하기 3a도 10이라는 얘기고 그럼 6a가 10이니까 a는 얼마? 2. a가 2면 b는 얼마예요? b는 3. 이게 다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저거까지 보통 물어보는 게 풀 패키지입니다. 됐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 하실 때는 저거까지 그냥 항상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필요 없을 때 빼는 게 낫지. 안 해놨다가 나중에 찾으라고 할 때 부랴부랴 다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때?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내가 서술형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난 저거 무조건 낼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인 거지. 여기까지 맞추면 3점, 여기까지 하시면 뭐 7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괜찮나요? 필기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 넘어가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결말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건데 그냥 중간 과정만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 429번입니다. 429번이고요. 아니 모자르면 할게요. 자, 429번에 x 더하기 y가 10이 됐고요. 그리고 문제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를 물어본 것 같아요. 최소 맞지? 최대가 최소죠. 아니? 뭐야? 얘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지금 당장은 없잖아, 그치? 원래 사실은 나중에 통합 버전으로 조금 난이도 높을 때는 얘랑 곱해서 푼다 뭐 이런 걸로 원래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헷갈리니까 좀 쉬운 거 먼저 하고 그다음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는 통합 버전으로 어떻게 푸는 게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평분하시면 평분하시면 xy분의 x 더하기 y 바뀌죠. 여기다가 y 여기는 x를 곱하기 x 그러니까 x 더하기 y 괜찮아요? 근데 x 더하기 y가 우리가 얼마인 걸 알고 있어? 10이라는 거야. 근데 x, y는 10인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i의 무슨 값을 물어보시는 거야? 이 i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뭘 준 거예요? 더한 걸 줬죠. 맞죠? 그리고 얘는 뭐야? 물론 분모긴 하지만 곱한 걸 물어봤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우리는 x, y가 뭐일 때 찾아야 돼? 대일 때 찾으면 되겠지. 그건 아까 한 것처럼 요걸 이용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x, y의 최대를 찾아주시면 끝나요. 오케이? 그리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집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요. 지금 그래서 주로 선생님은 합을 줬는데 지금 현재는 곱을 물어본 문제를 주로 여기 좀 다뤘어요. 근데 이제
곱을 주고 합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곱을 주고 합을 물어보는 문제 제일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428번에 이미 있습니다. 428번 보시면 곱한 거 없죠? A, B가 21이라고 그지? 그리고 뭘 물어보셨어요? 더한 거 물어보셨죠? 그럼 더한 거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얘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이건 선생님이 손을 대진 않을 거고요. 대신 이제 그거에 좀 변형들이 여러분들 20번에 있어요. 유형 20번 라인이 그 변형들이야. 그래서 20번이 많이 나올 거잖아. 곱이 아예 그지? 이게 아니어서 한 덩어리에 뭐야? 유형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대부분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모 더하기 네모분의 1꼴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네모 더하기 네모분의 1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무슨 수 느낌인 거야? 이 역수 느낌이죠. 역수 느낌. 완전 역수일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조심하세요. 완전 역수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역수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준 거냐면 이거는 곱을 준 거예요. 이건 곱이 주어진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얘들아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합을 물어봤지만 그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1이잖아. 곱을 준 거야. 괜찮아? 이해가? 곱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432번을 예를 들어보면 이걸 다 안 풀게요. 조금만 풀게요. 자 여기 3a 더하기 2b 더하기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최소를 구하라는 거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이걸 일단 통째로 푸시는 게 아니라 문자끼리 따로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a가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는 거야. 당연히 b가 있는 애들끼리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 문자가 두 개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둘에 관한 어떤 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A는 A끼리 놀고요. B는 B끼리 노시는 게 어떻다? 가장 좋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연두색을 선생님 연두색만 먼저 할게요. 연두색만 따로 할 때 주황색 여러분들이 하세요. 연두색만 따로 어떻게 풀면 되냐? 3A 플러스 A분의 3이라는 거에 최소를 물어봤는데 합을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럼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그냥 곱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곱하면 굳이 그러니까 곱을 준 거예요. 오케이? 필기해놓으세요. 이런 꼬라지들은 다 뭐야? 곱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꼬라지예요. 사실상. 오케이? 여기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배운 산술평균, 기하평균식 쓰시면 돼요. 둘을 더한 거죠. 그거랑 갖다 써주시고 그 다음 뭐였어요? 2였죠. 그 다음 루트 쓰시고 여기다 뭐 한 거 쓰자고요? 얘랑 얘랑? 그렇지. 여긴 더한 거니까 여긴 뭐야? 곱한 거 이렇게 외우세요. 곱하면 얼마야? 9라며 9등 되시고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6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한 거의 최소는 얼마인가? 6. 조금 더 가볼게요. 문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거 최소일 때 이 최소값은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6인 거죠? 그럼 최소일 때 A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지. 최소일 때. 최소일 때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언제일 때다? 등호일 때가 최소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외워야 돼 이거는. 얘랑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같을 때니까 그걸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3에 있는 A분의 3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3, 3은 약분하고 양변에 A를 곱하면 A제곱은 1이다가 나와. 오케이? 그럼 A가 얼마일 되겠어요? 1이거나 A가 마이너스인데 우리 문제집 보셔야 됩니다. A랑 B랑 어떤 지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A, B. 문제 잡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문제 써있는 거 읽으라고요. A 양수로 돼 있잖아. 문제를 읽어. 왜 문제를 안 보는 거야? 안영규 봤어? 그럼 양수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봤지 너? 봤어요. 확실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양수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얼마? 1 골라주시면 돼. 오케이? 요거까지 하는 연습을 항상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하시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관련해서 거의 빠짐없이 다 푸실 수가 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433번의 별표를 좀 쳐주십니다. 사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433번도 중요하고요. 434번도 중요해요. 사실 둘 다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433, 434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사실 선생님은 433번을 할게요. 여기 조금 더 많이 나와요. 433번. 오케이? 자, 얘도 지금 더한 거에 최소값 물어봤죠. 맞나요? 근데 얘는 좀 아까랑 달라. 방금 거는 곱하면 숫자가 빽 하고 나왔잖아, 그치? 근데 지금 걔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죠? 아래 430번 보고 있는 거 맞죠? 문제도 얘가 뭐가 문제인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풀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그럼 뭐 없습니다. 곱해서 숫자가 되게 만들면 돼요. 만드세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분모가 뭐니까? x-2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x-2면 되지. 그래서 쓰세요. 이 정도는 변형시켜줘. x-2 이렇게 바꾸시고 대신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여기 생겼죠? 그럼 뭐 해주면 돼? 더하기 해주면 되지. 얘랑 얘랑 분모? 어떤 놈? 이거랑 달라요?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수 있는 상태고, 괜찮아?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세 개를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두 개만. 요만큼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찾아서 요만큼 최소를 찾으시고 됐니? 오케이? 요거 2는 어차피 그냥 숫자잖아. 나중에 더해도 너 다 늦지 않는다. 요게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시면 x-2 더하기 x-2분의 1은 크거나 같아요. 괜찮아? 2배 루트 여기다 뭐 넣는 게 목표라고? 얘랑 얘랑 그렇게 배우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야지 여기다 바로 넣지. 오케이? 곱하면 얼마예요? 넣으면 돼요.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얘는 항상 2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 2가 있으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2를 더했잖아.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나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항상 뭘 물어볼 거라서 이제 이 문제집도 안 물어봤어요. 얘를. 근데 항상 뭘 물어보냐면 그 이거 최소값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4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럼 최소일 때 그러면 x가 얼마예요? 이것도 물어볼 거라고. 됐어? 그럼 최소일 때 x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건 뭐 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요? 얘랑 얘랑 뭐 할 때? 그거를 쓰세요. 2부 읊어 쓰면 쓰시면 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근데 선생님 분수 싫어하거든. 그냥 앞에다가 x-를 곱해줄 거야. 그러면 x-2의 제곱이 1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x-2는 뭐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x-2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x는 3일 수도 있고 x는 1일 수도 있는데 문제집 보세요. 거기 또 써있어요. 우리들 틀리지 말라고. x는 어떻대요? 그럼 어떤 거 골라야 되겠어? 3번. 이것까지 쓰시는 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고요. 서술형에는 만약에 1번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서술형 뒷번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초반부 보는 문제인데 항상 뭐까지 물어볼 거다? 이렇게 언제 최대가 되는지까지 물어볼 거다. 됐습니까? 됐어요? 쉬는 시간을 좀 미안하지만 조금 더 합시다.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어. 울지 말고. 민찬이 눈에 눈물이 맺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규는 지금 우는 거 아니죠? 남자가 이 정도로 우는 건 아니지. 예찬이 와서 엎드렸네. 네, 알겠습니다. 되게 많이. 마지막 후시슈마르체 분식이고요. 여기다 써놓으시면 후시슈마르체 분식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비하면 난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빼지는 마세요. 안 돼, x는 아니야. x는 아니야. x는 아니야. 그리고 유난히 이걸 또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 볼 때까지 고3까지 쭉.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코시-슈바르체 분식은 잘 끝까지는 안 나와요. 나중에 혹시 뭐 기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활용하실 일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기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네. 알아주셔야죠. 자, 코시-슈바르체 분식. 얘도 대표적인 여러분들 아까 배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여기 코시-슈바르체 부등식 우리 두 개가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에요. 대표적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 중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너무 중요하다. 됐어? 자,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은 일단 먼저 스포를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그리고 얘도 지금 뭐가 있어요? 등호가 있는 애죠. 그래서 마지막에 단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까지 외우시면 코시-슈바르체 분식 풀 버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증명을 할 건데요. 이 증명은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423번 있어요. 423번. 그래서 박스 채우면서 증명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얘가 얘보다 뭐함을 보이고 싶어? 큰 걸 보이고 싶은 거지. 오늘 배운 건 사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자고? 둘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대소 비교 못 하십니다. 됐어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봐야 돼? 얘랑 얘를 빼라. 됐어?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됐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볼 거예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식이. 이거 전개를 하시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빼기 요거 제곱하시면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 xy 더하기 b제곱 y제곱 나와요. 그냥 좀 손이 조금 아프긴 한데 그냥 쭉 써줍니다. 전개가 어렵진 않아. 됐니? 이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여기 b제곱 y제곱 여기 b제곱 y제곱이 날라가요. 됐니? 그러면서 뭐가 남냐면 a제곱 i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2배 ab xy 더하기 a제곱 y제곱이 남습니다. 여기서는 얘네들 살아남은 거 썼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ab xy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by, by. 여기는 a, 나 잘못 썼네. bx 제곱입니다. bx, bx. ay, ay.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얘랑 얘랑 곱하면 abxy,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xy. 더하면 얘가 나오지. 맞습니까? 또 완전 제곱식이라서 얘는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게 뭔가요? 무언가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어떻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랑 얘랑 뺐더니 0보다 뭐야?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단 등호는 등호라는 거는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호라는 건 같을 때고 같을 때는 0 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bx랑 ay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단 등호는 bx랑 ay랑 같을 텐데 이게 모양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양변을 a, b로 나눠준 거예요. 똑같이 a, b, a, b. 그러면 b, b 약분되면 a분의 x는이 되고 여기 a, a 약분하면 b분의 y랑 같아요. 그래서 모양을 맞춰준 겁니다. 왜냐면 여기 a랑 x랑 짝꿍이고 맞아요? b랑 y랑 짝꿍이기 때문에 모양을 일부러 좀 맞춰준 거예요. 됐어?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까지 쓰시면 돼요.
됐어? 영어로는 엄지척하지 마시고요. 423번 답을 한번 채워보면 가에는 뭘 넣으면 돼요? 가에는 bx-ay 넣으면 돼요. 혹은 자유 바꿔줘도 괜찮아요. ay-bx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는 a분의 x랑 뭐랑 같을 때 b분의 y랑 같을 때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상한 것은 얘기해주세요 지금.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증명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해보시면 써보시면 돼요. 무슨 것이죠? 안 써보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써보면 사실 별거 없네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세 번째는 사용법이에요. 이게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사실은 그래프식에 비하면 좀 복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코시-슈바르체 분식은 더 길어요. 식이 너무 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이 너무 길어. 됐어? 그래서 요 코시-슈바르체 분식 사용법은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이게 뭐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다 달라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게 좀 나아요. 네. 이렇게 판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 제곱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해요. 됐어? 그럼 이제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는 뭐의 제곱 더하기 제곱들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생긴 애들을 골라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AX랑 BY가 있잖아. 얘네들은 여기 얘랑 뭐야? 곱하면 얼마예요? AX지. 그걸 여기다 써서 모양이 만들어지게 우리가 세팅하게 됩니다. B랑 Y랑 곱하면 BY 이렇게 모양이 맞춰지게. 됐어? 한번 연습을 좀 해보면 435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435번.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시면 없지 않나 근데 조금만.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끝나면 안녕 할게요. 알겠죠? 문제 풀라고 다 나오고 그랬지. 자, 435번이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래요. 그리고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4x 더하기 3y는 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됐니? 그러면 아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헷갈리는 건 선생님 언제는 그럼 산술기하 쓰고요 언제는 이거 코시-슈바르체 써요라고 물어보시면 산술기하는 더한 걸 주고 곱한 걸 물어보거나 거꾸로 곱한 걸 주고 더한 걸 물어본다 그랬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이것도 더한 거잖아. 이것도 더한 거잖아.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라는 건 아니다. 그럼 코시-슈바르체 분식을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대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게 판대기까지만 만드세요. 다 한 번에 쓰시기 힘드니까 그거나 같아요. 괜찮니? 그 다음 전체 제곱 가운데 더하기 넣어주시고 됐어? 그럼 여기는 제곱이랑 제곱에서 더한 걸 쓰시면 되니까 여기 있죠. 여기 생긴 거. 그럼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쓰는 거 여기다 할게요. 편하게.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4x 더하기 3y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아까 말했지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왔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x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 그럼 여기 채워넣으면 돼 나머지. 비어있는 거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얘랑 곱해서 3y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모르는데? 이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쉬운데 연습을 하나만 해보면 되게 이상하게 어렵다는 것도 있고요. 되게 쉬운 건데.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볼게요. 얘는 얼마 나왔어 문제집이? 4랑 그래서 4 넣으시면 되겠고 얘는요 16이랑 9랑 더있으니까 얼마야? 25가 되겠고 4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 이건 문제가 물어본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00이거든? 근데 이걸 여기다 쓰는 것보다 난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이렇게 10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오케이? 그럼 제곱을 해서 10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4x 플러스 3y라는 애는 그럼 당연히 뭐야?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렇게 제곱을 하면 100보다 작을 거 아니야. 오케이? 조심하실 거는 제곱이다 보니까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는 얼마? 10. 최소는 마이너스 10. 아, 최대랑 최소를 곱하라고 했네. 마이너스 100. 됐나요? 필기. 조금만 쉬었다가 종치면 움직입시다.